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70도 못 넘기셨는데 어머니는 아직 정정하세요.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 참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아버지를 일찍 여윈 아들이 그 나이가 다가오면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오래 못 사는 건 아닐까요? 이건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익숙할 만큼 자주 듣는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주변의 남자들 왜 이렇게 병치레가 많을까? 왜 여자들은 8순, 9순까지도 건강하게 사는데 남자들은 7순 넘기기 힘들다고 할까?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78 예방의학을 전공한 지 40년이 넘은 이도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과 마주해왔고 남성 건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수명은 체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를 보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5년 이상 수명이 짧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남자라서 원래 그래. 그냥 유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명은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습관, 정서표현, 검진태도, 식습관, 운동량, 이 모든 것이 남자의 생명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가족을 위해 일하다 병든 몸으로 병원에 실려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늘 안타깝습니다. 왜 조금만 더 일찍 자신을 챙기지 못했을까? 왜 남자니까 괜찮다는 말을 믿어버렸을까?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수명이 짧은 진짜 이유, 그리고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풀어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남편과 함께 보고 계신 분, 혹은 아버지를 걱정하며 클릭하신 분, 또는 자신의 건강이 불안한 50대, 60대 남성이라면 오늘 이야기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장 내일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당신의 건강을 향한 의지가 생긴다면 그건 아주 큰 출발입니다.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남성 환자들의 목소리이며 변화를 이끈 작은 행동들의 결과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 이제부터라도 나를 챙겨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왜 남자의 수명은 여자보다 짧을까요? 진료실에서 오시는 중장년 남성분들이 꼭 한 번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남자들은 왜 그렇게 일찍 가는 겁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기대 수명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5년 이상 길고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생물학적 요인, 호르몬 차이, 생활습관, 정신건강,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먼저 유전적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X와 Y 염색체를 하나씩, 여성은 X 염색체를 2개 가지고 태어납니다. X 염색체에는 면역과 관련된 유전자가 많이 들어있는데 여성은 2개가 있어 더 안정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반면 남성은 단 하나의 X 염색체만으로 질병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차이입니다. 여성은 폐경 전까지 에스트로겐이라는 강력한 혈관 보호 호르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며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발병률이 남성보다 낮습니다.
반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근육과 성기능에 유리한 호르몬을 갖고 있지만 이 호르몬은 위험 감수, 경쟁, 공격성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는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통계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흡연율이 높고 음주 빈도도 더 많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 고염분 식사에 더 익숙하며 이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남성은 병원 방문율이 낮습니다.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괜찮겠지 하며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 건강의 차이입니다. 여성은 우울이나 불안을 느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훈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이나 외로움, 고립감이 깊어져도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폭력적 행동, 알코올 의존 또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회적 구조와 역할에서 오는 부담감입니다. 남성은 평생 가장이라는 책임감 아래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삶의 의미를 잃고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몸에, 마음에, 그리고 삶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수명이라는 숫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인이 바뀔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생활습관, 정서표현, 검진, 운동, 관계 유지, 이 모든 것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는 다양한 남성 환자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 중에는 이미 병이 깊이 진행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예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 분들은 정말 놀라울 만큼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먼저 기억에 남는 분은 65살 김정호 씨입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고혈압과 당뇨를 10년 넘게 알아오셨습니다. 술은 매일, 담배도 하루 한 갑씩. 게다가 남자가 좀 아픈 게 어때서 하시며 병원은 늘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김정호 씨가 어느 날 숨이 가쁘고 가슴이 조이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 직전. 겨우 큰 고비는 넘겼지만 그 후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70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그냥 유전인 줄 알았는데 이젠 아니란 걸 알겠어요. 그때부터 김정호 씨는 하루에 1시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술은 줄여나가다 넉 달 만에 완전히 끊었고 담배도 금연 클리닉을 통해 이겨냈습니다. 식사는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줄이고 채소를 하루 2번 이상 챙겨 드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혈압은 약 없이 조절되고 당화혈색소는 8.1에서 6.3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스스로도 이제는 안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산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한 분은 73세 이광철 씨입니다. 퇴직 후 무기력과 외로움에 시달리다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셨던 분입니다. 잠은 오지 않고 식욕도 없고 이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진료실에서도 한숨만 내쉬셨죠.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작고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주 1회 친구와 산책 모임, 하루 10분 아내와 대화하기, 그리고 감정 표현 일기. 오늘은 슬펐다, 누가 보고 싶었다. 이런 말 한 줄씩 쓰는 연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셨지만 몇 달 후에는 먼저 진료실 문을 열며 선생님, 요즘 웃음이 나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걷기 모임 리더까지 맡으셨고 우울증 약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체중도 4kg 감량했고 수면 시간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또 한 분, 정혜성 씨는 63세 대장암 일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수술 후 회복도 빠르셨지만 그분의 진짜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웠던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무의미해서 슬펐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의 정혜성 씨는 항암 운동 루틴을 만들고 영양식단을 스스로 계획하고 자원봉사까지 시작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삶의 방향까지 바뀌셨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대단한 결심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부터라도 바꾸겠다는 마음 하나, 그리고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을 뿐입니다. 수명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그 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 감정, 인간관계,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꾸준하게, 크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고기를 끊고 하루 2시간 운동하고 한꺼번에 모든 약을 정리하려다 며칠 만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걷는 게 아닙니다. 무릎이 괜찮다면 조금 빠르게, 힘들면 천천히라도 괜찮습니다. 걷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일주일에 2~3번이라도 한 달, 석 달, 반년을 이어가면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걷기를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수면이 깊어지고 기분이 나아집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심장질환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식탁 위의 작은 변화입니다. 갑자기 모든 음식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끼만 바꿔보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미숫가루나 떡국 대신 현미밥, 나물, 달걀, 생선 한 조각으로 바꿔보세요. 간식 대신 사과 1개, 삶은 고구마 반 개도 좋습니다. 짠 음식은 절반만 덜어내도 혈압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찌개 국물은 가능한 한 안 드시고 가공식품은 줄이고 하루 한 번은 채소 한 접시를 꼭 드세요. 다음은 감정 표현과 인간관계 유지입니다. 남자분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말을 아끼고 속을 감추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뇌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고 장기적으로 우울증, 고혈압, 소화장애,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한마디라도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좀 피곤했어. 이 반찬 참 맛있네. 요즘 이런 게 걱정돼. 이런 말이 쌓이면 마음의 병도 서서히 풀립니다. 또한 정기검진은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안 아프게 하려고 미리 가는 곳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전립선 질환, 대장암, 폐질환 등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검진 없이는 놓치기 쉽습니다. 자신이 아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기본검진, 그리고 가족력이나 흡연력, 음주 습관이 있다면 정밀검진을 추가로 받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지 마세요. 은퇴 후 인간관계가 끊기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친구를 다시 찾아보세요. 동네 건강걷기 모임, 체육회, 복지관 프로그램,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혼자 먹는 밥보다 누군가와 나누는 식사가 건강을 지켜주고 무표정한 하루보다 소소한 대화 하나가 삶의 활력을 줍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보다 작고 반복되는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한 걸음 걷기, 한 끼 바꾸기, 한마디 표현하기,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수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걷기야 좋다지만 그걸로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이 나이에 밥 좀 짜게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작은 것들이 정말 수명을 좌우한다는 사실 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는 5가지 건강 습관을 10년 이상 추적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금연. 둘째, 절주 또는 금주. 셋째, 하루 30분 이상의 신체 활동. 넷째, 건강한 체중 유지. 다섯째, 균형 잡힌 식사. 이 5가지만 지켰을 때 남성은 평균 12년, 여성은 14년 이상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12년입니다. 이건 단지 몇 년 더 사는 게 아닙니다. 손주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닐 수 있으며 병원 대신 공원을 더 자주 찾을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된 시간입니다. 영국 의학 저널도 비슷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단 15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사망률을 14%나 낮출 수 있고 운동량이 늘어날수록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꾸준함의 힘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데이터로 입증된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강은 한 방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극단적인 다이어트, 단기적으로 몰아붙인 운동, 일시적인 절식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반면 작고 단순한 습관을 오래 이어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꾸준함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질까요? 그건 우리 몸이 변화보다 반복에 더 잘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1년 동안 반복하면 심장 박동수, 폐활량, 혈압 수치가 안정화되고 근육량도 늘어나며 면역력도 서서히 상승합니다. 소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면 혈압 수치는 2에서 5mm 순주 정도 낮아지고 이 수치 변화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은 15% 이상 감소합니다. 식단에서 당류를 줄이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되며 당뇨병 예방 효과도 분명해집니다. 꾸준한 건강검진을 받으면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치명적인 질환도 조기 발견되어 90% 이상의 완치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몸은 조용히 서서히 그리고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이 지속성을 스스로 깨버립니다. 귀찮다,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 지금 해봤자 늦었다.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엔 60이 넘어서 금연을 시작한 분도 있고 고지혈증을 10년 앓다가 식습관 하나로 약을 끊은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진작 안 했을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마치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한꺼번에 퍼부으면 흘러버리지만 하루 한 번 적당히 주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보다 부드럽고 자주 하는 것, 그것이 몸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남자의 수명이 여자보다 짧은지 그 이유를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 그 격차는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걷기, 식단, 감정표현, 검진, 관계 회복. 이 5가지 실천은 작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더 길고 건강한 인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혹시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실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한 줄의 다짐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남편, 아버지, 오빠, 형 혹은 나 자신을 위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 곁에 있을 든든한 건강 채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 자신을 돌본 당신 정말 잘하셨습니다. 꾸준함은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수명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마지막 정리 요약.
남성 수명이 짧은 이유는 5가지. 유전 구조 호르몬 차이, 위험한 생활 습관, 감정 억제, 사회적 스트레스. 특히 병원 기피와 스트레스 누적이 주요 원인.